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프리입니다. 이번 분석 영상부터는 이프리의 기업 평가를 제외하여 기업 분석을 이어가겠으니 조금 더 객관적인 분석으로 투자 판단에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기에 당분간 의상이 다소 캐주얼하더라도 휴가철 룩으로 시원하게 입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번 주에 다룰 기업은 진성TC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2,844억이네요. 바로 다트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 결정 공시가 여러 보이네요. 모두 정정 공시인데요. 하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른 공시죠. 먼저 첫 번째 것을 보면 과거 2019년에 최초 공시가 나왔던 것으로 진성산업유한공사가 차입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보증을 진성TC가 하는 것이었고, 그 후 금액과 기간에 대한 내용이 정정되어 왔군요. 만기가 되어 연장했다는 공시입니다. 두 번째 것은 2018년에 최초 공시가 나왔던 것으로 이번에는 진성졸즈법인이 차입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보증을 진성TC가 하는 것이었고, 역시 기간과 금액이 정정되어 왔으며 이것도 만기 연장에 대한 공시입니다. 세 번째 것도 미국 법인에 대한 것이네요. 이것은 2016년 최초 보증 결정했던 것이고 이후 금액과 기간도 정정됐고 만기마다 연장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성TC의 채무 보증 잔액을 보면 미국 법인의 3천만 달러, 진성산업의 1,600만 달러, 진성공정기계의 500만 달러와 3,850만 위안이 남아있네요. 보증을 결정했던 이력들을 함께 보면 더 정확하겠지만 그동안 진성TC가 자회사들의 채무 보증을 하여 자회사들이 사업 확대를 위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해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특수관계인인 김갑부 씨의 장래 매도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모두 갑부 되세요. 감사보고서도 있으나 진성TC는 재무적으로 거래소 퇴출 규정과 관련되어 전혀 문제될 회사가 아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재무제표에서 다루면 될 것 같네요. 현금 현물 배당 공시도 보입니다. 주당 200원에 현금 배당을 했네요. 과거 이력을 살펴보면 진성TC는 주당 순이익에 큰 상관없이 매년 200원씩 지급하고 있군요. 진성TC 역시 배당을 갖춘 스몰캡이네요. 성장성까지 갖췄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주총 공시가 있는데요. 주총 안건들은 한 번씩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관 변경 안건이 있다면 봐야겠죠.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이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먼저 매출 손익 변동 공시가 있네요. 작년에 매출이 줄어 이익이 줄어들었군요. 회사는 이 이유를 코로나로 인한 침체로 들었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한 부진이었는지는 이따 살펴보면 되겠죠. 작년에 부진했는데도 감소율이 과하지 않고 그래도 이익으로 이어지며 적지 않은 규모의 이익이 쌓이는 것이 좋군요. 공급계약 공시도 눈에 띄는데 건설중장비, 하부주행체 부품에 대한 것이고 3년간 3,500억 규모의 공급계약이군요. 진성의 19년 한 해 매출이 3,556억이었으니 상당히 의미 있는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었네요. 계약 대상은 세계 최대 중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러입니다. 참고로 캐터필러의 시총은 133조에 달하죠. 올해 1월부터 3년간 공급하는 것인데 계약 금액도 기간도 대상도 좋네요. 진성TC와 종속회사들이 제조하여 캐터필러의 판매 공급 지역에 맞게 부품을 공급하려나 봅니다. 여기 보면 진성과 종속회사들이 어디 공장에 각각 납품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진성TC의 1분기 보고서를 봐보겠습니다. 진성TC는 1975년에 설립되어 1982년에 법인 전환되었네요. 역사가 오래된 스몰캡 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설립 시부터 건설 중장비 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했으며 건설 중장비 부품 중에서도 하부주행체 중에서도 무한궤도식 하부주행체 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한궤도라고 하니 혹시나 이걸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무한궤도입니다. 건설 중장비의 하부에 있는 무한궤도식 주행체죠. 하하, 코스닥으로의 상장은 2000년에 했습니다. 이제 종속회사를 봐보면 총 7개의 주요 종속회사가 있네요. 한국 1곳, 미국 3곳, 중국 2곳, 일본 1곳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수직화시켜보면 진성TC는 이러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 중장비, 부품 사업을 하는 진성TC가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평택에 위치한 종속회사인 진성CH가 마찬가지로 건설 중장비 부품 사업을 하는 중국, 일본 법인들을 관리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진성 미국 법인이 있고 텍사스와 조지아 법인이 그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진성TC는 종속회사 모두를 100% 지배하고 있고 종속회사들은 같은 사업을 하는 해외 법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탄탄해 보이네요. 아까 공급계약에서도 진성TC와 이러한 해외 법인들이 캐터필러의 각 공장에 공급할 것임을 봤었죠. 이러한 종속기업들의 재무손익 상황을 봐보면 일단 미국 쪽은 조지아와 텍사스 법인에 생략하여 미국 법인의 연결으로 해놨군요. 각 해외 법인 모두 탄탄한 모습이 보이네요. 재무적으로도 괜찮은 모습이고 모든 법인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음이 보입니다. 특히 중국 연대시에 위치한 중국 법인의 변화가 눈에 띄네요. 이번에는 총 주식수를 보겠습니다. 보통주 2248만 2268주가 있고 이 중 자기 주식이 251만 7977주가 있네요. 자기 주식을 꽤 많이 보유하고 있군요. 이러한 자기 주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면 특히 신탁계약 체결을 통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가진 자기 주식은 아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좋네요. 이제 지분율을 봐보면 윤우석 회장님이 최대 주주로 계시고 두 아들인 윤성수, 윤준수 공동대표이사가 그 다음으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이러한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자기 주식도 11%가량 있었으니 넉넉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회장님과 자제분들인 공동대표이사의 이력을 보면 역시 대단하시지만 특히 회장님의 상업은행 이력은 눈에 띄네요. 이제 자본금 변동 사항도 봐보겠습니다. 지분율과 설립 연도를 감안했을 때 과거치를 대부분 생략해 놓은 것 같네요. 현재는 모두 정리되어 미상환 전환 사채도 없습니다. 설립이 오래됐고 안정기에 올랐기에 전체적으로 깔끔하다는 생각이네요. 이제 재무제표를 봐보겠습니다. 진성TC와 종속기업들이 같은 사업을 하고 또 100% 지분을 가졌기에 연결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고 만일 비슷한 형태의 기업이라 해도 재무적으로 거래소 규정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별도 재무제표도 보아야 하니 참고하시고요. 자산 부분을 보면 유동자산에서의 증가가 눈에 띄고 그 중에서도 사업과 관련된 항목의 증가로 인해 유동자산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의 규모가 커졌지만 오히려 매출 대비 회전율은 좋아졌습니다. 또한 단기 미수금도 역시 매출 채권의 변화가 같다고 보여집니다. 매출 채권 회수율을 보면 진성TC와 종속기업들은 전체기간 기대 신용손실을 손실 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하는데 매출 채권의 96% 이상이 3개월 이내 회수율을 가지고 있네요. 규모가 커졌는데 회전율도 좋아졌고 회수율도 좋으니 실제 이익으로도 잘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비유동자산은 큰 변화가 없고 비유동자산에서는 유형자산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네요. 이번에는 부채를 보겠습니다. 부채도 자산에서의 변화처럼 비유동 부분은 큰 변화가 없고 유동부채가 증가했네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매입 채무의 증가 때문입니다. 역시 진성TC는 사업의 변화로 인해 안정적이던 재무 상태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판단되는군요. 사업의 수요가 생기면서 매출 채권, 재고자산, 매입 채무 규모가 커졌고 매입 채무 회전율은 떨어졌는데 이자가 없는 형태의 매입 채무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보면 미지급 배당금도 있는데 앞서 자기 주식을 제외한 1주당 200원씩 배당을 지급하는 것을 봤었죠. 배당 지급일은 4월이고 1분기 보고서 작성 기준일은 3월 말이니 이렇게 미지급 배당금으로 잡혀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유동부채는 역시 큰 변화가 없는데요. 비유동부채의 규모가 150억밖에 되질 않네요. 재무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형태의 회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진성TC의 자본금 대비 자기 자본은 꽤 안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봐보겠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분기보다 33%가량 증가했네요. 매출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매출원가율도 함께 증가하여 가총 이익의 증가는 크지 않습니다. 사업구조상 영업이익률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군요. 올해 1분기는 7.1%, 작년 1분기는 8.2%입니다. 이익률은 크지 않지만 매출 규모가 크기의 이익으로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 좋네요. 이번 분기는 전년 동분기보다 이익이 더 좋았지만 금융수익의 감소로 인해 순이익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금융수익은 외환 관련 때문인데요. 수출 비중이 큰 진성의 매출이 줄었으니 그로 인한 감소라 생각되네요. 금융원가도 마찬가지겠고요. 분기별 실적 변화를 보면 코로나 시기에 감소했다가 다시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1분기는 최근 분기 중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줬네요.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는 것 같군요. 지난 사업연도의 실적 변화를 보면 꾸준히 성장해오다가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좋지 않았네요. 이렇게 꾸준히 실적이 증가한 배경에는 진성TC도 있었으나 해외 법인들의 역할도 컸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쌓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로도 계속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것이 좋네요. 이익률은 낮지만 사업이 확대되며 이익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진성 TC는 안정된 기업이고 꾸준히 사업에 변화가 생기고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 진성 TC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진성 TC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네요. 건설 중장비 부품 사업과 연료전지 부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건설 중장비 매출이 9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네요. 건설 중장비 부품을 보면 롤러류와 디스크 커터라고 나와 있는데요. 두 부품은 쓰임이 다르죠. 먼저 롤러류는 이렇습니다. 건설 중장비에 무한 궤도를 받쳐주는 하부 주행체의 부품들이죠. 무한 궤도를 보면 상부 롤러가 있고 하부 롤러가 있습니다. 상부 롤러는 캐리 롤러라고 하는데 선회하는 무한 궤도를 지지하면서 선회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부 롤러는 트랙 롤러 혹은 워 롤러라고 하며 주행 모터의 회전력을 선회 운동으로 지속시키며 오본체의 무거운 하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건설 중장비 크기에 따라 12에서 24개가량의 롤러가 하부 주행체에 장착되고 이것은 금속 회전체이기에 마찰을 줄이기 위한 윤활유들이 주입되어 있고 새어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실들이 들어가 있죠. 실은 윤활유의 누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외부 이물질의 유입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상하부 롤러에 40개가량의 실이 들어가게 되죠. 금속 회전체에 사용되는 이 실들은 성능을 높여주고 수명을 좌우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러에도 실이 들어가는데요. 아이들러는 트랙 스프링과 함께 연결되어 팽팽 하중이 순간적으로 유입되는 무한 궤도에서 본체의 하중을 지지하며 지면의 충격 완화 및 장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진성 TC는 스프라켓과 이것의 부속품인 섹멘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스프라켓은 톱니바퀴 모양의 회전체 부품으로서 무한 궤도 내의 구동축에 조립되어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가 진성 TC의 메인 사업 아이템이고 이 중에서도 롤러, 아이들러, 실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디스크 커터는 쓰임이 다른데요. 디스크 커터는 터널 굴착용 부품으로서 현재 진성이 소량 생산하고 있으니 비중은 크지 않겠습니다. 터널 천공 시 폭약을 사용하던 과거와 달리 회전 커터에 의해 하쇄하여 굴진하는 기계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애매한 방법을 사용할 때 다수의 디스크 커터를 장착한 커터 헤드가 회전하면서 지칠층을 깎아내면서 굴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굴착용에 쓰이는 디스크 커터도 진성 TC가 확대하려고 있는 부품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진성 TC의 부품들은 고열, 고압, 고하중을 버텨야 하기에 교체 주기가 짧은 소모품들이네요. 제품별로 다르겠지만 6개월에서 2년마다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진성의 중장 비부품들의 고객사들은 이렇습니다. 앞서 봤던 캐터필러가 가장 메인 고객사이고 그 다음이 두산인프라코어 히타치 순이네요. 참고로 캐터필러가 무한 궤도를 처음으로 고안해낸 기업입니다. 앞서 공급 계약 체결 공시 이전인 17년도에도 진성 TC는 캐터필러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군요. 이 계약이 만기되지 않았는데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으니 관계가 꽤 굳건하다고 생각되네요. 과거 공급 계약과는 달리 이번 공급 계약은 짧은 기간도 좋지만 새로운 부품이 추가된 것도 좋아 보이네요.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세계 최대 중장비 기업인 캐터필러의 메인 거래처인 진성 TC가 단독 기업으로 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국내 기업인 흥국도 보이는군요. 흥국은 중장 비부품과 형단 조품 사업을 합니다. 역시 중장 비부품 사업의 비중이 크고 진성 TC와 마찬가지로 롤러, 아이들러 실이 주력입니다. 두 기업은 특히 고객사에서 차이가 보이는데 흥국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5위인 볼보그룹과 현대중공업이 메인 고객사이네요. 흥국의 메인 거래처인 현대중공업이 진성 TC의 두 번째 고객사인 두산인프라코어를 연내 인수할 것으로 알리기도 했었는데 어쩌면 흥국과 진성 TC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군요. 잠시 흥국의 상황을 보면 흥국도 분기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 변화도 봐보면 소폭이지만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낮은 흥국의 연간 매출 규모는 진성 TC의 분기 매출 수준의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나 진성보다 이익률이 좋네요. 이익률이 9에서 13%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성 TC는 실적 규모가 크지만 낮은 이익률로 150에서 200억 수준의 순이익을 내고 있고 흥국은 실적 규모가 작지만 높은 이익률로 800억의 순이익을 내고 있네요. 그리고 흥국은 늘어나는 이익에 비례하여 배당 지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으나 사업 구조상 마진은 흥국이 더 좋다는 판단이네요. 현재 흥국의 시총은 1627억이니 이것은 흥국을 더욱 매력적이게 만드네요.
자, 그러나 진성TC는 건설 중장비 부품 사업만 하고 있지 않죠. 진성TC는 연료전지 부품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출의 3%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보시면 압력판과 매니폴드 부품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진성TC가 두산퓨얼셀에게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퓨얼셀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양산 기술을 개발 중이지만, 특히 인산염을 전해질로 하는 인산형 연료전지가 주력이며, 이러한 인산형 연료전지 기술을 기반으로 주주로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성TC가 두산퓨얼셀에 독점 공급하는 압력판과 매니폴드는 이러한 연료전지의 셀스택의 상하, 좌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니폴드는 셀스택을 보호하는 동시에 연료전지 열순환 시스템의 역할도 하는 것 같네요. 인산형 연료전지의 구동 온도는 150에서 200도이므로 이러한 가혹한 환경 때문에 진성의 연료전지 부품들도 역시 교체 주기가 약 2에서 3년 정도 되는 소모품임을 알 수 있겠고, 진성TC의 연료전지 부품 사업 성장은 두산퓨얼셀의 캐파 증설과 궤를 같이 하겠네요. 또한 보고서를 보면 가동률도 나와 있는데요. 중장비 사업의 경우 풀캐파이고 또 지속적 증가될 전망을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니 미국 최대 중장비 기업 거래선과 중국 법인을 가진 진성TC의 실적도 크게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할까요? 이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진성TC는 안정된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고 시총 대비 큰 실적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률은 낮지만요. 그리고 고객사와 해외 법인들도 좋아 보입니다. 인프라가 확대되기에 사업 시기도 적합해 보이고요. 연료전지 사업은 개인적으로는 크게 좋다는 느낌이 없네요. 독점이지만 중요도도 높지 않고 이로 인한 매출 증가 수준인 몇백억 정도가 단기 몇 년에는 진성TC에게 크게 작용할 정도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장단점을 체크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진성TC는 장점이 단점보다 많은 회사인 것 같고 장점이 단점을 커버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기업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이프리의 기업 평가가 아닌 이렇게 요약과 장단점으로 구성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개인 판단을 돕기 위한 객관적인 분석으로는 이러한 구성이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요즘 소나기가 많이 오네요. 이제 시작될 여름도 잘 이겨내보자고요.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